네, 제주 2030 세대와 함께 평화와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 통일부 장관 제주 지역 2030과의 통일 대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은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05년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다양한 평화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또 평화를 염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이 평화라는 주제가 정말 딱 맞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네, 제주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세요? 좀 공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제주는? 네, 공기도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네. 그냥 제주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 약 1년 정도 벌써 되셨어요. 네, 이제 막 10개월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그동안 우리 2030 세대와 뭐 소통도 하시고 통일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그동안 젊은 세대들을 많이 만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역시 젊음은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의 덩어리 같았습니다. 에너지들이 넘쳤고 젊음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그런 뭐 디자인 또 코디네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청년은 미래다. 또 미래는 평화와 함께한다. 고로 청년이 미래의 평화의 주인공이 한다. 이런 단순한 3단 논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주 지역에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두 분이 참석해 주셨어요. 한 분 한 분 우선 박주현 님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3학년 재학 중인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수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도 참석해 주셨어요. 먼저 김은혜님.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그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 제주라는 이제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혜 기자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사 김민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월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보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제주 지역 2030 비대면 대화가 일상화가 되어 있는 요즘이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질문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대도 해주시고 또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를 개최해 주신 장관님 인사 한 말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통일부 장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란 5자를 2자로 확 줄여가지고 거리감을 없앴습니다. 저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시골에 가면 통장이 뭔지 잘 모르시니까 이인영 장관을 줄여서 이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굉장히 편안하고 그렇지만 똑부러진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그 평화의 꿈을 잉태하고 또 키워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나 그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편견 없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통장님. 네. 그리고 이장님, 정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연스럽고 너무 편하네요. 네, 그 평화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깃들고 또 커져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뭐 통장, 이장 이렇게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으로 네.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 이장 이 말처럼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일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친근하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산 가족에게 직접 선물도 배송하셨죠. 그리고 남북 간 산림 협력을 희망하면서 나무도 또 직접 심으시고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아이들과 통일을 주제로 대화도 하시고 놀이 시간도 보내시고 다양한 동정을 또
또 재밌게 제작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2030 세대야말로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소비하는 세대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박지환님 혹시 그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봤을 때 처음에 통장이 뭐지? 라고 보면서 와,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셔서 좀 편안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하고 노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2030 세대가 봐주면 너무 좋지 않나요? 아우 그냥 그 신문사에서 구독자 늘리는 것보다도 네. 지금은 저와 함께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게 평화가 커지는 거고 통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네. 자, 질문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슴없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에 대하여 청년들이 통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인식 자체를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런 청년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 청년 세대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얘기를 하기 전에 너의 얘기를 먼저 들을 줄 알고 너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건 틀렸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런 다음에 나의 생각도 이야기해주면 서로 다른 이야기가 더 큰 하나의 이야기로 뭉쳐져 갈 수 있는 이런 그 소통의 창조성 같은 게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30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는 통일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평화는 좀 빠르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통일부에서 최근 시도하고 있는 재미와 놀이를 결합해서 평화와 통일의 이야기들을 젊은이들과 나누니까 그 딱딱한 분위기를 조금 말랑말랑하게 편하게 이렇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른들은 통일은 너무나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통일은 나중에 하고 평화를 먼저 하자 이런 그 젊은이들의 생각을 수용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만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평화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내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의 무대가 더 커지고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와 이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기대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또 그러다 보면 또 평화가 오고 그 안에서 우리 소중한 또 통일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정수혜 님도 평소에 통일과 이런 평화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활동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도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제주도로 대학을 오다 보니까 이 제주도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평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평화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반도 평화 국립대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제주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작년부터 모다드렁 통일평화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1기로 수료를 했고 올해는 2기 조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대학교 안에서 남북 관계와 또 통일평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배지도 하고 왔는데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2021 평화 공공외교 협력단에도 제가 단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관님과 만날 수 있게 돼서 조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 칸막이가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그 동아리 이름이 모다드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관님 혹시 그 뜻 알고 계실까요? 우리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제가 제주를 자주 와서 조금 이렇게 익숙한 표현들이 있긴 한데요. 네네. 아마 모두 다 그리고 이제 그 왜 이렇게 그런 의미로 들자 이렇게 붙고 그러잖아요. 네네. 모두 다들 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엉은 잘 모르겠어요. 모다드렁이 뭔지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주도의 방언이 맞고요. 모다드렁 모두 함께 듣자 이런 의미의 제주 방언이고요. 이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나 한 사람만이 알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내민 슬로건입니다. 서울 가서 예쁘죠. 모다드렁 해봐야죠. 꼭 한번 활용해 주시고. 네. 자, 우리 정수혜님도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주도 태생은 아니지만 이제 제주도민의 후손이기도 하고 현재 제주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면 제주도가 제주만의 가치를 활용해서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 제주의 미래 세대가 준비해야 할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주가 제주다운 건 아무래도 평화 아닐까요? 예, 우리 역사 속에서 분단을 방치하지 말고 통일을 하자 이런 생각에서 시작됐던 4.3의 정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명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서 역사적으로 화해하고 상생의 길을 만들어낸 굉장히 성숙한 평화의 정신,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제주다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제주의 2030들 속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제주다움, 평화의 제주인, 그런 모습들 또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껏 터뜨려 봤으면 좋겠어요. 평화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고요. 교류할수록 더 커지지 않겠어요? 다양한 그 평화의 실천들, 평화의 마음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틀려도 더 맞는 것으로, 훨씬 더 크게 맞는 것으로 그거를 메꾸고 채우고 덮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서서 도전하고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미래 세대 중 한 명으로서 정말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약간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아서 살짝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눈물까지요. 네. 그 제주의 젊은이들이 나서서 한 번쯤은 제주에서 백두산 가자. 제가 엊그제 미리 와서 한라산 올라가가지고 그 백록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을 향해서 천지를 향해서 제 마음의 연을 확 열었거든요. 그 우리 제주의 젊은이들이 그 북쪽을 향해서 백두산을 향해서 천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소리 지르면 북녘의 동포들도 듣고 백두산 천지도 듣고 그러지 않을까요? 좀 전에 한라산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그 올레길도 걸어보셨죠? 네, 올레길도 한 7코스 정도는 걸어봤습니다. 와, 어때요? 걸어보니까 뭐 느낀 점이라든가 소감이라든가 뭐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길을 걷다 보면요, 내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어쩌면 길은 이미 평화였을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 속에서 갈등이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있고 막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길을 걷고 길하고 자꾸 하나가 되다 보면 내 마음 속에도 평화 찾아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017년부터 민통선 위쪽에 휴전선 남쪽 그 바로 사이에 평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DMZ 평화의 길을 지금 우리 정부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 길도 만들고 있고 그 길도 걷고 그랬는데 저는 그 올레길이나 DMZ 평화의 길이나 다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정치 군사적인 어떤 냉전 이런 데서 탈피하기 위한 그런 평화와 또 내 마음속의 갈등과 아픔, 상처 이런 것을 치유하기 위한 평화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올레길을 걸으면서 평화를 찾듯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방학 때나 휴가 때 부투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그 DMZ 평화의 길을 같이 걸어보시면 어떨까? 오늘 그런 제안도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적극 환영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우리 선생님께서도 질문을 준비하셨어요, 김보혜 선생님. 네. 네. 저는 이제 애월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4.3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면서 평화도 많이 얘기해요. 제주의 4.3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 아픈 역사를 딛고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살았던 대로, 그때 살지 못했던 사람은 살지 못한 대로 제주의 아픔 또 그것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그러면 살아나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못지않게 할아버지 할머니 못지않게 그런 평화인으로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에 나가서 세계에 살고 있는 어려운 세계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의 평화잖아요. 그 평화를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남북 간의 총구를 내려놓고 그 평화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상상력, 그런 그림도 같이 그려보고 또 그런 여행 계획도 같이 세워보고 그러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종종 해봐요. 그 통일부에서 젊은 세대와 계속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스냅백을 착용하시고 노트북을 엔터 탁 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스냅백뿐만 아니라 사이퍼 힙합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고백하면 청년 시절에도 노래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몸은 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막 춤을 추면 사람들이 너무 성의 없다고 그러는데 청춘들하고 젊은이들하고 함께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가상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그 지자체 최초로 남북 민간 교류를 시작한 곳이 제주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어요. 잘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계세요? 그 아마 1998년, 99년경 정확합니다. 네, 그때쯤에 민주주의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런 그 삶에서의 생활 속에서 실천 이런 것들을 했던 걸로 기억나요. 네, 그 시민단체가 바로 남북협력 제주운동본부인데 네. 옆에 와 계세요. 우리 간사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멋지게 좀 질문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아까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98년도부터 북한에 감귤 보내기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단체인데요. 통일부 산하 법인으로 지금 비영리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직접 북한도 다녀와셨겠나요? 그 활발히 사업이 교류될 때는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그 저희 도민들이 850여 명
분들이 4차례에 걸쳐서 방북을 하셔서 직접 거기 북한 방문도 하시고 백두산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는 2010년에 오이사 조치로 인해서 교류가 중단이 되면서 미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겠네요. 네, 매우 아쉽습니다. 네, 그 아쉬움 마음을 담아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오늘 같은 자리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도적인 교류인 만큼 민간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아쉽게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과 그리고 민간 교류를 하다 보면 민간 단체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어떻게 협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민간 교류가 언제쯤이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그 민간 교류의 의의, 가치 이런 건 참 커요. 정부끼리 하다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거기서 그 긴장 같은 거, 갈등 같은 게 생기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간 교류가 다른 한편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면 멈추지 않고 전체는 끊임없이 평화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민간 교류는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정부가 막혀 있을 때 민간이 뚫고 이런 일들도 참 많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분단의 벽을 뛰어넘었던 거는 정부가 먼저 한 것보다는 민간이 시민이 먼저 뛰어넘었던 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전히 민간 교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치는 갈수록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남북의 교류가 또 그 왕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해야 할 일들이 커질 텐데, 그럴 때 민간 정부의 힘만으로는 다 못하고 도저히 못할 때 민간이 더 크게 그걸 키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권은 그때그때 변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안 변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은 튼튼한 힘은 민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민간의 일을 굉장히 응원하고 지원하려고 그래요. 특히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 정책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뒷받침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의 문은 아직 안 열리고 있어요. 우선 북쪽이 코로나로부터 초특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한 모습이 국경 봉쇄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안정기로 들어갈 때까지 북은 잘 문을 안 열 것 같아요. 그 문이 열리면 저도 민간 교류,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귤과 함께 네.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때 감귤만 같이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그 평화의 문이 다시 열리면 네, 네. 그때는 제주에서 몇 가지 그 더 멋진 구상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라산하고 백두산을 셔틀로 와, 왔다 갔다 해보는 이런 그 기회들도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혜 기자님 기다려 주셨어요. 이거 기자 간담회다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질문이 참 많이 있으시죠. 예, 너무 많은데 하나만 시간 관계상 하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북한과의 교류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되게 섬세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 있으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쭉 가지고 갈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이 필요할지,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통일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 정세의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평양 측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대응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만큼 평화나 통일을 향한 진전이 그렇게 빠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인내심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뜻의 힘, 우리의 의지의 힘.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거나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야지만 어느 날 그런 정세가 우리 곁에 왔을 때, 평화 정세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움켜잡고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또 앞으로 나가고 미래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인내심과 우리 자존감의 극단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또 다른 임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일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는 물리적인 어떤 대결의 힘, 군사적인 대결의 힘, 그런 거를 가지고 가끔 대처하더라도 통일부는 늘 평화의 힘, 대화의 힘, 협상의 힘, 이런 걸 가지고 앞을 헤쳐나가야 되고 또 현실을 개척해야 되고 미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렇게 긴장을 유발하는 이야기보다는 평화와 대화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아서 그런 응원과 격려 속에서 자존감과 인내심, 이런 것들의 균형점을 아직까지는 잘 찾으면서 통일부 장관을 지난 10개월 동안 해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말씀 더 드려보면 결국 평화는 함께 만드는 거예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이 영웅적 어떤 기계와 활동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고요.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정치인들만이 평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정권만이 평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흔들리고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 또 국민의 합의로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그 통일과 관련한, 평화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헌장 같은 거, 평화 헌장, 통일 헌장,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드는 그 생각이라고 보고, 그게 지난 4년 동안 우리 통일부에서 통일 국민 협약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온 배경이었어요. 올해 여름 지나고 가을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텐데 그때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국회에서는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일관된 길을 가는 이정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왔거든요. 그게 통일정책 추진에서 입법주의 같은 이런 걸로 표현되는데요. 그런 시도들을 해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통일 국민 협약이나 국회 비준 동의 과정, 이런 데도 관심 갖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마디씩 좀 짧게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김은혜님부터요. 흔히 이제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 안보, 전쟁 이런 얘기가 이렇게 붙곤 하는데, 이제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화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통일로 가는 길이 됐으면 바라고, 사실 제 소원이 통일이거든요. 예, 이 자리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기자로서 그동안 못했던, 사실은 통일에 대한 것들은 조금 소홀했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현님. 그 통일에 대해서 좀 무겁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통일이 좀 다른 사람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30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재밌게 좀 밝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직 교사라는 그런 직책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통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바로 옆자리에 통일부 장관님 앉으셨다고 제가 동기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통일부 장관 만났어 얘들아 하면서 막 영상 짧게 해서 한번 보여주면서 애들이 그래요 하면서 이제 좀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장관님께서 막 통일이 막 반드시 되지 않더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이제 젊은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를 고민해보라 하셨는데 그 말에 제가 또 수업 아이디어를 얻고 가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정수희 학생. 네, 제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항상 떠올리는 구절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장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그 구절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쩌면 제 첫 유튜브 데뷔작인데 이렇게 장관님의 옆자리에서 의미 있는 컨텐츠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16년도부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는데 언제면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나서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었는데 오늘 그 답답한 마음이 많이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말씀 중에 길 위에는 이미 평화가 있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아가지고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장관님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정말 많은 사전 질문 중에 대표로 대답들을 좀 해주셨어요. 어떠셨어요? 함께 하셨는데요. 저 무엇보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우리가 평화의 이야기를 하고 또 통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기쁘고 뜻깊었습니다.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평화는 이미 존재했었는데요. 우리 마음의 어떤 갈등,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대결, 이런 것들이 그 세상에 있는 평화가 드러나게 하고 또 그 드러난 평화임으로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길을 막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평화에 대한 결단을 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삶의 주변에서부터 평화의 삶을 시작하면 내 삶의 무대가 달라지고 내 삶의 무대가 더 커지고 그 속에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유익,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시간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미 와 있는 그리고 이제 정치나 경제 이런 것들이 평화로 곧 오는 이 시간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창조하고 또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온전히 청년들의 시간인 만큼 청년들의 그런 앞날을 또 청년들의 도전을 또 청년들의 발걸음을 응원하면서 제주의 젊은이들께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2030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잘 대답해 주신 우리의 이장님, 우리의 통장님께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를 함께 보내드릴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제주 지역 청년들과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웠고 또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2030 여러분의 끊임없는 소통의 두드림이 이어져서 한반도의 평화가 뿌리 내리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마무리를 한번 할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